회장님 지금 차에서 내리시면 죽습니다. 기다리세요. 새벽 4시 산길에 안개가 자욱했습니다. 가로등 하나 없는 어둠이었죠. 정막만이 산을 감싸고 있었습니다. 그 정막을 깨뜨리는 엔진 소리 하나. 검은 세단이 커브길을 돌아 나타났습니다. 헤드라이트가 안개를 뚫고 나아갔죠. 하지만 이상했습니다. 속도가 줄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점점 빨라졌죠. 시속 60, 70, 80km. 산길 제한 속도를 훌쩍 넘어선 속도였습니다. 차는 가드레일을 향해 일직선으로 달려갔습니다. 브레이크를 밟은 흔적은 없었습니다. 타이어 자국도 없었죠. 핸들은 미세하게 하지만 정확하게 고정되어 있었습니다. 마치 누군가 각도를 계산해 놓은 것처럼 말입니다. 운전석에는 강문철 회장이 앉아 있었습니다. 63세, 자수성가로 일군 재벌 그룹의 총수였죠. 하지만 지금 그의 얼굴에는 핏기가 없었습니다. 입술이 바짝 말라 있었습니다. 두 손은 핸들을 쥔 채 굳어 있었죠. 회장은 중얼거렸습니다.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오늘이구나. 가슴 깊숙한 곳에서 찌릿한 통증이 올라왔습니다. 심장이 불규칙하게 뛰었죠. 그는 알고 있었습니다. 오늘이 마지막 날이라는 것을, 10년 전에도 같은 날, 같은 시각이었다는 것을. 가드레일까지 남은 거리 50m, 40m, 30m, 그 너머는 절벽이었습니다. 70m 낙차. 떨어지면 살아남을 수 없는 높이였죠. 회장의 눈가에 주름이 깊게 패여 있었습니다. 평생을 달려온 인생이었습니다. 하지만 지금 이 순간 그 모든 성공이 무의미했습니다. 다만 한 가지, 10년 전 덮어왔던 죄가 가슴을 짓눌렀습니다. 7명의 얼굴이 떠올랐습니다. 사고사로 처리된 그들의 얼굴이 20m, 10m, 바로 그 순간이었습니다. 안개 속에서 누군가 걸어 나왔습니다. 젊은 승복 차림의 청년이었죠. 19살쯤 돼 보이는 얼굴. 승복 자락이 바람에 펄럭였습니다. 그는 차 정면으로 걸어 나와 두 손을 들어 막아섰습니다. 안개 속 그 모습은 환상 같았습니다. 저승사자 같기도 구원자 같기도 했죠. 회장은 반사적으로 브레이크를 밟았습니다. 발에 힘을 주었죠. 타이어가 비명을 질렀습니다. 차가 미끄러졌습니다. 타는 냄새가 났죠. 차는 간신히 멈췄습니다. 청년과의 거리 불과 2m. 심장이 터질 듯 뛰었습니다. 회장은 거친 숨을 몰아쉬었죠. 손이 떨렸습니다. 핸들을 쥔 손에서 힘이 빠졌습니다. 청년이 천천히 차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안개가 그의 주변을 감쌌습니다. 창문을 두드렸죠. 똑똑. 차분한 소리였습니다. 회장은 떨리는 손으로 창문을 내렸습니다. 전동 창문이 내려가는 소리가 고요함을 깼습니다. 차가운 새벽 공기가 얼굴을 때렸습니다. 안개가 차 안으로 스며들었죠. 청년이 말했습니다. 목소리는 놀랍도록 차분했습니다. 지금 차에서 내리면 오른손 문 손잡이 잡는 순간 심장 멎습니다. 회장은 숨이 멎었습니다. 청년의 눈을 바라봤죠. 19살 청년의 눈이라고 믿기 어려웠습니다. 그 깊이를 알 수 없는 눈빛에는 확신이 담겨 있었습니다. 선택하세요. 청년이 계속 말했습니다. 살든지 끝내든지. 회장의 오른손이 움직였습니다. 습관적으로 오른쪽 문 손잡이로 향했죠. 하지만 멈췄습니다. 손이 공중에 떠 있었습니다. 떨렸습니다. 10초가 지났습니다. 20초, 30초, 영겁 같은 시간이었습니다. 회장은 결심했습니다. 왼손을 들었습니다. 왼쪽 문 손잡이를 잡았죠. 문을 열었습니다. 청년은 즉시 회장을 부축했습니다.
회장의 몸이 비틀거렸습니다. 다리에 힘이 없었죠. 청년은 회장의 팔을 잡아 일으켰습니다. 절로 가시죠. 빨리. 두 사람은 산길을 걸어 내려가기 시작했습니다. 안개가 그들을 삼켰습니다. 검은 세단만이 가드레일 앞에 멈춰 있었죠. 헤드라이트가 절벽을 비췄습니다. 되돌릴 수 없는 선택이 이루어진 순간이었습니다. 그날 19살 주지 도윤은 재벌 회장의 목숨을 살렸습니다. 하지만 그것은 시작에 불과했습니다. 진짜 이야기는 지금부터였습니다. 새벽 안개가 산길을 감싸고 있었습니다. 시야는 불과 5m, 검은 세단 한 대가 가드레일을 향해 거침없이 달려갑니다. 엔진 소리만이 정막을 깨뜨렸습니다. 브레이크 자국은 없었습니다. 핸들은 미세하게 고정된 채였죠. 마치 누군가 정확한 각도를 계산해 놓은 것처럼 말입니다. 운전석에 앉은 강문철 회장, 핏기 없는 얼굴로 중얼거립니다. 입술이 바짝 말라 있었습니다. 오늘이구나. 그의 손은 핸들을 쥔 채 굳어 있었습니다. 심장이 불규칙하게 뛰고 있었죠. 가슴 깊숙한 곳에서 찌릿한 통증이 올라왔습니다. 가드레일까지 남은 거리 50m, 40m, 30m, 속도는 시속 80km, 늦은 밤 산길 제한 속도를 넘긴 속도였습니다. 회장의 눈가에 주름이 깊게 패여 있었습니다. 63년을 살아온 인생이었죠. 자수성가로 재벌 회장까지 올랐습니다. 하지만 지금 이 순간 그 모든 성공이 무의미했습니다. 다만 한 가지, 덮어왔던 죄가 가슴을 짓눌렀습니다. 바로 그 순간 안개 속에서 젊은 주지 도윤이 차 앞으로 걸어 나왔습니다. 승복 자락이 바람에 펄럭였죠. 19살 최연소 주지. 두 손을 들어 정면을 막아섭니다. 안개 속 그 모습은 마치 저승사자 같기도 구원자 같기도 했습니다. 회장은 반사적으로 브레이크를 밟았습니다. 차가 미끄러지며 멈췄죠. 타이어 타는 냄새가 났습니다. 차와 도윤 사이 거리 불과 2m. 도윤이 차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창문을 두드렸죠. 회장은 떨리는 손으로 창문을 내렸습니다. 차가운 새벽 공기가 얼굴을 때렸습니다. 지금 차에서 내리면 오른손 문 손잡이 잡는 순간 심장 멎습니다. 선택하세요. 살든지 끝내든지. 회장은 도윤의 눈을 바라봤습니다. 19살 청년의 눈이라고 믿기 어려웠죠. 그 깊이를 알 수 없는 눈빛에는 확신이 담겨 있었습니다. 회장은 오른손을 들었다가 멈췄습니다. 왼손으로 문을 열었죠. 도윤은 즉시 회장을 부축했습니다. 회장의 몸이 비틀거렸습니다. 절 안으로 끌어들였죠. 산길을 천천히 걸어 내려왔습니다. 회장의 호흡이 거칠어졌습니다. 숨쉬기가. 말씀하지 마세요. 힘 아껴야 합니다. 기도실에 도착했습니다. 도윤은 회장을 눕혔습니다. 휴대폰을 꺼내 119에 전화했죠. 환자 63세 남성, 심장질환 의심, 호흡 곤란 증세. 위치는 청운사 기도실입니다. 빨리 와주세요. 통화를 끊고 즉시 산소 공급 준비를 했습니다. 절에 비치된 응급 산소통을 가져왔죠. 마스크를 회장 얼굴에 씌웠습니다. 자세를 조정했습니다. 상체를 약간 높였습니다. 숨을 천천히 쉬세요. 가슴에 힘 빼시고요. 하나, 둘, 셋, 넷. 천천히요. 도윤의 목소리는 차분했습니다. 하지만 손은 재빠르게 움직였죠. 회장의 맥박을 짚었습니다. 불규칙했습니다. 식은땀이 이마를 타고 흘렀습니다. 회장의 얼굴은 점점 더 창백해졌습니다. 15분이 지났습니다. 구급차 사이렌 소리가 들렸습니다. 얼마 지나지 않아 대학병원 응급의학과 윤혜린 과장이 달려들어왔습니다. 응급 가방을 내려놓고
즉시 활력 징후를 체크했죠. 혈압 9060, 맥박 불규칙, 심전도 붙입니다. 패드를 가슴에 부착했습니다. 기계에서 삐삐 소리가 났죠. 화면에 파형이 나타났습니다. 윤혜린의 표정이 굳어졌습니다. 치명적 부정맥 전조가 선명하게 찍혀 있었습니다. 이건 심실세동 직전이에요. 윤혜린은 도윤을 바라봤습니다. 믿을 수 없다는 표정이었죠. 5분만 늦었으면 끝이었어요. 어떻게 알았어요? 도윤은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다만 조용히 회장을 바라봤죠. 응급처치가 계속됐습니다. 니트로글리세린 설화 투여, 산소 농도 조절, 지속적인 모니터링. 20분이 더 지나자 회장의 상태가 안정됐습니다. 얼굴에 약간 혈색이 돌아왔죠. 회장은 산소 마스크를 쓴 채 도윤을 바라봤습니다. 눈빛에 감사와 두려움이 뒤섞여 있었습니다. 도윤은 조용히 말했습니다. 오늘은 끝날 운명이었어요. 근데 아직 끝내지 못한 게 있으셨죠. 회장의 눈빛이 흔들렸습니다. 입술이 떨렸죠. 말없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손이 주먹을 쥐었다 폈다를 반복했습니다. 윤혜린이 물었습니다. 무슨 뜻이에요? 도윤은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회장만이 그 의미를 알고 있었죠. 10년 전 덮어버린 그 일, 7명의 목숨, 사고사로 처리된 진실. 회장의 눈에서 눈물 한 방울이 흘러내렸습니다. 도윤의 예언은 설명이 아니라 행동으로 증명된 것이었습니다. 말로는 설득할 수 없었던 것을 목숨을 살림으로써 증명한 겁니다. 회장은 그제야 깨달았습니다. 이 젊은 주지가 단순한 미신쟁이가 아니라는 것을. 그날 저녁 7시 비서실장 서재혁이 절에 나타났습니다. 고급 정장 차림이었죠. 이탈리아제 구두, 스위스제 시계. 완벽하게 정돈된 외모였습니다. 차가운 시선으로 회장을 마주보더니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사람 믿다 망합니다. 회장님, 서류와 지분만이 진실입니다. 스님은 쇼에 불과합니다. 서재혁은 45세, 20년간 회장 곁을 지켜온 인물이었습니다. 냉정한 실무형. 사람은 믿을 수 없고 서류만이 진실이라는 신념의 화신이었죠. 그의 책상에는 늘 계약서 더미만 쌓여 있었습니다. 서재혁은 서류 가방에서 회장의 원래 일정표를 꺼내 보였습니다. A사 용지에 빼곡하게 인쇄된 스케줄이었죠. 서쪽 산악 터널 통과 예정 시각 오전 4시 30분. 비공개 계약 체결 장소도 표시되어 있었습니다. 계약 상대방 예상 금액, 협상 포인트까지 모든 게 치밀하게 계획되어 있었습니다. 이 일정을 취소하시면 3천억 규모 딜이 무산됩니다. 스님 말씀 듣고 그렇게 하시겠습니까? 회장은 말이 없었습니다. 손이 떨렸죠. 도윤은 그 일정표를 보자마자 회장의 사주를 다시 확인했습니다. 품 안에서 낡은 수첩을 꺼냈습니다. 손가락으로 천천히 짚어가며 계산했죠. 청간, 지지, 오행. 모든 것이 일치했습니다. 그리고 단호히 말했습니다. 그 터널은 사고가 아니라 실행 장소입니다. 회장의 얼굴이 창백해졌습니다. 입술이 바들바들 떨렸죠. 서재혁은 냉소를 지었습니다. 미신입니다. 회장님, 정신 차리십시오. 21세기의 사주팔자를 믿으시겠습니까? 도윤은 물러서지 않았습니다. 일정표를 손가락으로 짚으며 말했죠. 터널 통과 시각 4시 30분. 그 순간 회장님 심장이 멎습니다. 사고 지점은 터널 중앙부 2.3km 지점. 그곳에 CCTV 사각지대가 있습니다. 서재혁의 표정이 미세하게 변했습니다. 눈썹이 꿈틀했죠. 도윤은 계속 말했습니다. 10년 전에도 같은 시각이었습니다. 오전 4시 32분. 건설 현장 붕괴 사고.
7명 사망. 모두 사고사 처리. 회장이 자리에서 벌떡 일어났습니다. 그걸 어떻게 해? 사주는 반복됩니다. 같은 시각, 같은 방식으로. 서재혁은 서류 가방을 닫았습니다. 차갑게 말했죠. 증거가 없는 망상입니다. 증거는 곧 나옵니다. 도윤은 회장을 똑바로 바라봤습니다. 회장은 떨리는 손으로 일정표를 접었습니다. 서재혁의 표정이 굳어졌죠. 뭔가 틀어지기 시작한 겁니다. 20년간 완벽하게 짜놓은 판이 무너지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서재혁은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회장에게 말했습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20년 함께한 저와 오늘 처음 만난 스님 중 누구를 믿으시겠습니까? 회장은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서재혁은 차갑게 웃으며 문을 나섰습니다. 후회하실 겁니다. 둘 다. 문이 닫혔습니다. 정막이 흘렀죠. 회장은 의자에 주저앉았습니다. 얼굴을 두 손으로 감쌌습니다. 스님 재혁이가 정말 아직 확신은 없습니다. 하지만 사주는 거짓말하지 않습니다. 그날 밤 도윤은 혼자 법당에 남았습니다. 촛불을 켰습니다. 바람에 불꽃이 흔들렸죠. 도윤은 생각했습니다. 내가 막을 수 있는 건 죽음뿐일까? 아니면 그 뒤에 숨은 것까지일까? 창밖으로 달이 떠올랐습니다. 보름달이었죠. 밝은 달빛이 법당 안을 비쳤습니다. 촛불이 흔들렸습니다. 답은 아직 나오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도윤은 알고 있었습니다. 이제 진짜 싸움이 시작된다는 것을. 말이 아니라 권력과의 싸움. 증거와 음모의 싸움. 도윤은 눈을 감았습니다. 깊게 숨을 들이쉬었죠. 다음 날 아침 9시부터 압박이 시작됐습니다. 사찰 지원금 전면 중단 공문이 팩스로 도착했습니다. 이사회 긴급 결정이라는 도장이 찍혀 있었죠. 월 3천만 원 규모의 지원금이었습니다. 절 운영에 필수적인 자금이었죠. 점심 무렵엔 언론에 기사가 쏟아졌습니다. 회장을 세뇌한 미신 스님, 사이비 의혹 청운사, 재벌 회장 주치의 사찰 주지. 포털 실시간 검색어 1위에 도윤 주지가 올랐습니다. 2위는 청운사 횡령, 3위는 강문철 회장 건강. 댓글이 악플로 도배됐습니다. 미신으로 돈 뜯어내는 거 아님? 요즘 세상에 사주팔자 키읔키읔키읔. 절에 CCTV 설치해야 함. 오후 2시 방송국 취재진이 절 입구까지 몰려왔습니다. 카메라를 들이댔죠. 도윤은 법당 안에 있었습니다. 밖으로 나가지 않았습니다. 오후 3시 신도회장 정무성이 도윤을 찾아왔습니다. 55세 건설업으로 돈을 번 인물이었죠. 평소엔 웃는 얼굴이었지만 오늘은 차갑게 굳은 표정이었습니다. 주지님, 회계 조사를 받으셔야겠습니다. 무슨 말씀이십니까? 불투명한 후원금 처리 의혹이 제기됐습니다. 신도의 차원에서 확인이 필요합니다. 도윤은 설명하려 입을 열었습니다. 회계장부는 모두 투명하게. 그럼 보여주시죠. 지금 당장. 정무성은 비서에게 눈짓했습니다. 비서가 서류 가방을 열었죠. A사 용지 뭉치를 꺼냈습니다. 이게 뭡니까? 3천만 원이 어디로 간 겁니까? 조작된 회계 자료였습니다. 실제로는 법당 보수 비용이었지만 서류에는 용도 불명 지출로 표시되어 있었죠. 도윤은 말하려 했습니다. 하지만 멈췄습니다. 정무성의 눈빛을 보니 알 수 있었죠. 이미 결정된 일이었습니다. 말하면 더 많은 사람이 다친다는 걸 깨달은 겁니다. 정무성 뒤에는 더 큰 힘이 있었습니다. 도윤은 주지 인장에 손을 올렸다가 조용히 내렸습니다. 말 대신 침묵을 택했죠. 정무성은 그 모습을 보고 비웃듯 말했습니다. 변명도 안 하시는군요. 그럼 인정하시는 겁니까? 도윤은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다만 조용히 합장했죠. 정무성은 코웃음을 쳤습니다. 일주일 드리겠습니다. 소명하시든지 주지직을 내려놓으시든지. 저라는 술렁이기 시작했습니다. 신도 30여 명이 기도실 밖에 모였습니다. 의심의 눈초리를 보냈죠. 정말 횡령한 거 아니야? 미신으로 사람 현혹하는 거 아니야? 회장 겁주고 돈 뜯어낸 거래. 19배 주지? 원래 이상했어. 속삭임이 법당 안까지 들렸습니다. 도윤은 그 소리들을 모두 들었습니다. 하나하나가 가슴에 박혔습니다. 한 신도가 큰 소리로 말했습니다. 절 팔아먹을 생각 아니야? 다른 신도가 거들었습니다. 회장님, 돈 노린 거지 뭐. 도윤은 눈을 감았습니다. 참았습니다. 말하지 않았죠. 그날 밤 기도실에 혼자 앉아 있었습니다. 창밖으로 달빛이 들어왔습니다. 손은 떨렸지만 눈빛만은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말로는 이길 수 없다. 그럼 어떻게 해야 하지? 도윤은 주먹을 쥐었습니다. 손톱이 손바닥에 박혔죠. 통증이 느껴졌습니다. 하지만 그 통증이 오히려 정신을 맑게 했습니다. 답을 찾아야 했습니다. 시간은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회장의 다음 죽음의 시각이 다가오고 있었습니다. 3일 후 오전 4시 30분 도윤은 수첩을 펼쳤습니다. 사주를 다시 확인했죠. 틀림없었습니다. 3일 후가 마지막 기회였습니다. 사흘 후 오후 2시 청문 자리가 열렸습니다. 신도회관 대회의실 50명이 넘는 신도들이 모였습니다. 언론사 기자 10여 명도 참석했죠. 카메라가 돌아갔습니다. 플래시가 터졌습니다. 조작된 회계봉투가 공개됐습니다. 누군가 정교하게 만든 가짜 영수증들이 쏟아져 나왔죠. 식당 영수증, 숙박 영수증, 심지어 유흥업소 영수증까지 도윤의 이름이 적혀 있었습니다. 물론 모두 조작이었죠. 정무성이 단상에 섰습니다. 마이크를 잡고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이게 뭡니까? 3천만 원이 어디로 간 겁니까? 주지스님 설명해 보시죠. 신도들이 술렁였습니다. 웅성거리는 소리가 점점 커졌죠. 도윤은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차분하게 대답하려 했습니다. 그 금액은 법당 보수 비용으로 사용했습니다. 지붕 누수 수리, 단청 보수, 전기 배선 교체, 증빙이 없잖습니까? 정무성이 말을 끊었습니다. 영수증은 어디 있습니까? 계약서는? 시공 확인서는? 도윤은 잠시 멈췄습니다. 실제로 영수증은 화재로 소실됐었습니다. 3개월 전 창고 화재 때 말이죠. 하지만 아무도 그 설명을 들으려 하지 않았습니다. 창고 화재로 서류가 핑계입니다. 화재 신고 기록이라도 있습니까? 없었습니다. 작은 화재였고 스스로 진화했기 때문이었죠. 도윤은 입을 다물었습니다. 한 신도가 자리에서 벌떡 일어났습니다. 중년 남성 얼굴이 붉게 달아올라 있었죠. 분노로 떨고 있었습니다. 거짓말쟁이. 성큼성큼 도윤에게 다가왔습니다. 사람들이 말리지 않았죠. 아니, 말릴 생각이 없는 것 같았습니다. 그 남성은 도윤의 승복근을 거칠게 잡아당겼습니다. 가짜 주지, 사기꾼. 도윤은 균형을 잃었습니다. 바닥에 넘어졌죠. 손바닥을 짚으며 얼굴을 들었습니다. 승복근이 찢어지는 소리가 났습니다. 찢어진 끈이 바닥에 떨어졌습니다. 모두가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경멸, 분노, 실망, 냉소, 온갖 감정이 쏟아졌죠. 카메라가 그 장면을 찍었습니다. 내일 신문 일면에 실릴 사진이었습니다. 정무성이 차갑게 선언했습니다. 주지 자격 박탈 안건을 보류합니다. 일주일 내 소명하지 못하면 즉시 진행하겠습니다. 그리고 정무성은 잠시 멈췄습니다. 도윤을 내려다보며 말했죠.
절 운영권도 신도회로 넘어갑니다. 완전히 끝난 건 아니지만 거의 끝난 것이나 다름없었습니다. 도윤은 천천히 일어났습니다. 찢긴 승복근을 손으로 쥐었죠. 떨리는 손으로 주머니에 넣었습니다. 회의실을 나왔습니다. 복도를 걸었죠. 뒤에서 속삭이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저러니까 주지 맡기면 안 된다니까. 19살에 무슨 주지야. 돈에 눈이 먼 거지. 도윤은 걸음을 멈추지 않았습니다. 법당으로 향했죠. 그날 밤 도윤은 법당에 혼자 남았습니다. 촛불을 켰습니다. 주지 인장을 손에 쥐었습니다. 무게가 느껴졌죠. 이 작은 인장에 담긴 무게, 책임의 무게, 신뢰의 무게, 인장을 내려놓으려 했습니다. 하지만 손이 떨렸습니다. 인장을 놓을 수가 없었습니다. 내가 지켜야 할 건 뭐지? 이 자리? 아니면 그 사람의 목숨? 찢긴 승복근이 어깨에서 흘러내렸습니다. 존엄이 무너지는 소리가 들리는 것 같았습니다. 도윤은 눈을 감았습니다. 그리고 깊게 숨을 들이쉬었죠. 법당 촛불이 흔들렸습니다. 할아버지의 목소리가 떠올랐습니다. 돌아가시기 전 남긴 말씀. 도윤아, 주지는 자리가 아니라 역할이다. 사람을 살리는 역할. 도윤은 눈을 떴습니다. 결심이 섰습니다. 자리를 지키는 게 아니라 사람을 살리겠다고. 이번엔 말이 아니라 행동으로. 설명이 아니라 증명으로. 다음 날 새벽 4시 도윤은 선택했습니다. 이번엔 설명하지 않기로 했죠. 회장의 다음 일정표를 손에 넣어야 했습니다. 서재혁이 준비한 새 스케줄이었죠. 도윤은 절을 나섰습니다. 택시를 타고 회장 집으로 향했습니다. 새벽 5시 경비실을 통과했죠. 회장이 미리 허락해 놓았습니다. 서재혁의 집무실에 들어갔습니다. 잠겨 있지 않았죠. 책상 위에 일정표가 놓여 있었습니다. 내일 오전 4시 30분 서쪽 터널 통과. 비공개 계약. 도윤은 그 일정표를 집어들었습니다. 두 손으로 갈갈이 찢었습니다. 한 조각, 두 조각, 10조각. 주머니에 넣었죠. 나중에 불에 태우기 위해서였습니다. 책상 서랍을 열었습니다. 다른 서류들이 있었죠. 지분 이전 계약서 초안, 사망 대비 법률 검토, 터널 공사 설계도. 도윤은 휴대폰 카메라로 모두 찍었습니다. 다음은 윤혜린이었습니다. 병원으로 직접 찾아갔죠. 응급실 당직실 문을 두드렸습니다. 누구세요? 청운사 도윤입니다. 문이 열렸습니다. 윤혜린이 피곤한 얼굴로 나왔죠. 이 시간에 왜? 홀터 검사 강행해 주세요. 회장님한테. 윤혜린은 망설였습니다. 근거가 있어요? 환자가 거부하면 못해요. 의료법상 동의가 필요하거든요. 곧 만들어집니다. 무슨 소리예요? 근거가 곧 만들어진다니? 도윤은 휴대폰을 꺼냈습니다. 서재혁 집무실에서 찍은 사진들을 보여줬죠. 윤혜린의 눈이 커졌습니다. 이게 뭐예요? 회장님을 죽이려는 계획입니다. 윤혜린은 사진들을 하나하나 넘겨봤습니다. 표정이 굳어졌죠. 이게 사실이에요? 24시간 안에 증명하겠습니다. 윤혜린은 한숨을 쉬었습니다. 망설였죠. 하지만 결국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일주일만 믿어볼게요. 그런데 증거가 안 나오면 제가 모든 책임지겠습니다. 다음은 회장이었습니다. 병실을 직접 찾아갔죠. 새벽 6시 회장은 침대에 누워 있었습니다. 깨어 있었죠. 스님, 한 가지만 약속해 주십시오. 뭡니까? 도윤은 회장 곁에 앉았습니다. 눈을 똑바로 바라보며 말했죠. 비서실장과 단둘이 만나지 마세요. 절대로. 회장은 당황했습니다. 왜 그래야 하는 거요? 재혁이는 20년 동안 나와 함께한 사람이요. 내 오른팔이요.
그 오른팔이 회장님을 죽이려 합니다. 무슨, 도윤은 휴대폰을 꺼냈습니다. 사진들을 보여줬죠. 회장의 얼굴이 창백해졌습니다. 이게 대체 내일 오전 4시 30분 터널에서 사고가 일어날 예정입니다. 아니, 일어나도록 계획되어 있습니다. 회장의 손이 떨렸습니다. 휴대폰을 쥔 손에 힘이 들어갔죠. 재혁이가 정말로 증거는 24시간 안에 확보하겠습니다. 그때까지 절에 계셔야 합니다. 회장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눈물이 고였죠. 20년을 함께한 사람의 배신, 믿었던 사람의 음모, 그 충격이 얼굴에 그대로 드러났습니다. 도윤은 절로 돌아왔습니다. 법당 앞에 섰습니다. 바람이 불어왔죠. 찢긴 승복근이 펄럭였습니다. 하지만 도윤은 더 이상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말을 버리고 행동을 택한 순간 모든 게 달라졌습니다. 세상은 아직 모르고 있었지만 판은 이미 뒤집히기 시작한 겁니다. 도윤은 하늘을 올려다봤습니다. 구름이 빠르게 흘러갔습니다. 해가 곧 뜰 것 같았습니다. 다음 날 오후 도윤과 윤혜리는 병원 자료실에서 만났습니다. 오래된 기록들이 쌓여 있는 곳이었죠. 먼지 냄새가 났습니다. 10년 전 건설 현장 붕괴 사고 자료를 찾기 시작했습니다. 파일이 두껍게 쌓여 있었습니다. 사망자 7명의 기록, 현장 사진, 부검 보고서, 합의서 모두 사고사로 처리됐습니다. 유족들은 합의금을 받고 입을 다물었죠. 한 명당 5억 원, 총 35억 원이 지급됐습니다. 윤혜린이 파일을 넘기다 멈췄습니다. 잠깐 이거 이상해요. 뭐가요? 사망 시각이 모두 동일해요. 오전 4시 32분. 붕괴 사고는 보통 시간차를 두고 사망자가 발생합니다. 매몰 정도, 위치, 건강 상태에 따라 다르죠. 하지만 7명 모두 같은 시각, 1분 오차도 없이 정확했습니다. 윤혜리는 회장의 오늘 일정표를 꺼냈습니다. 터널 통과 예정 시각 오전 4시 30분. 계산해 봤죠. 터널 진입 후 2분. 정확히 4시 32분에 터널 중앙부에 도달합니다. 같아요. 정확히 같아요. 도윤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리고 회장 사주를 다시 펼쳤죠. 10년 전 그날도 오늘도 같은 시각에 죽음이 표시되어 있었습니다. 윤혜린이 숨을 멈췄습니다. 이게 설마 10년 전에도 계획된 살인이었다는 거예요? 네. 하지만 실패했습니다. 회장이 그날 일정을 변경했거든요. 그럼 7명은 대신 죽은 겁니다. 윤혜린의 얼굴이 창백해졌습니다. 파일이 손에서 떨어졌죠. 바로 그때 도윤은 회장 휴대폰 백업 데이터를 확인했습니다. 클라우드에 저장된 숨겨진 폴더가 있었죠. 파일명 사망 대비 지분 이전 계약서. 파일을 열었습니다. 계약서가 나타났죠. 회장 사망 시 전체 지분이 자동으로 서재혁에게 이전되는 내용이었습니다. 지분 100%, 시가총액 3조 원. 계약 발효일은 오늘 오전 4시. 조항을 읽어 내려갔습니다. 제1조 각각문철의 사망 시 을서재혁이 전 지분을 승계한다. 제2조 사망 시각 기준 자동 이전 별도 절차 불효. 제3조 본 계약은 갑의 의사와 무관하게 발효된다. 마지막 조항이 결정적이었습니다. 회장 휴대폰에 알림이 떴습니다. 사망 대비 서류 전송 예약 오늘 400. 수신자 서재혁, 법무법인 정율, 국세청. 회장의 손이 떨렸습니다. 휴대폰이 손에서 미끄러져 바닥에 떨어졌죠. 화면이 깨졌습니다. 유리 조각이 흩어졌습니다. 윤혜리는 도윤을 바라봤습니다. 당신 어떻게 알았어요? 사주로 이런 것까지 알 수 있어요? 도윤은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다만 조용히 말했습니다.
사주는 죽음만 보여주는 게 아닙니다. 누가 죽이려 하는지도 보여줍니다. 어떻게 죽이려 하는지도. 회장은 무너져 내렸습니다. 의자에 주저앉았죠. 자신이 믿었던 사람, 20년을 함께한 비서실장이 자신을 죽이려 했던 겁니다. 서류만 믿는다던 그 사람이 결국 서류로 배신한 겁니다. 10년 전에도 오늘도 재혁이가 나를 20년 동안.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회장은 얼굴을 두 손으로 감쌌죠. 도윤은 파일들을 정리했습니다. 증거가 모였습니다. 10년 전 사고 기록, 오늘의 일정표, 지분 이전 계약서, 터널 설계도, 모든 퍼즐이 맞춰졌죠. 세계가 뒤집히는 순간이었습니다. 정보가 공개된 게 아니었습니다. 삶의 규칙 자체가 붕괴된 겁니다. 믿음이 무너지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20년간 쌓아온 신뢰가 한순간에 무너졌습니다. 윤혜린이 말했습니다. 경찰에 신고해야 해요. 지금 당장. 아직입니다. 왜요? 결정적 증거가 하나 더 필요합니다. 도윤은 회장을 바라봤습니다. 내일 오전 4시 터널에 가셔야 합니다. 뭐라고요? 함정을 놓아야 합니다. 그날 밤 궁지에 몰린 서재혁은 마지막 수를 뒀습니다. 병원 약제실에 침입했죠. 시간은 밤 11시. CCTV 사각지대를 이용했습니다. 회장의 심장약을 바꿔치기 했습니다. 베타 차단제를 칼슘 채널 차단제로 교체한 겁니다. 약은 겉보기엔 똑같았죠. 하지만 효과는 정반대였습니다. 실제 심정지를 유발하려는 계획이었습니다. 하지만 회장은 이미 도윤의 판단으로 절 기도실에 격리된 상태였습니다. 병원 약은 손도 대지 않았습니다. 서재혁은 몰랐죠. 자신의 계획이 이미 무너졌다는 것을. 다음 날 새벽 3시 50분, 도윤은 회장과 함께 기도실에 있었습니다. 윤혜린도 함께였죠. 홀터 검사 장비가 회장 가슴에 부착되어 있었습니다. 24시간 심전도를 기록하는 장비였습니다. 사시 정각, 회장의 심장이 불규칙하게 뛰기 시작했습니다. 홀터 기계에서 경고음이 울렸죠. 심박수 상승, 140, 150, 160. 윤혜린이 모니터를 확인했습니다. 부정맥 시작됐어요. 회장의 얼굴이 창백해졌습니다. 식은땀이 흘렀죠. 가슴이 답답해요. 도윤은 즉시 AED를 가져왔습니다. 윤혜린은 산소 마스크를 씌웠죠. CPR 준비를 했습니다. 4시 10분 회장이 의식을 잃었습니다. 심전도가 평평해졌죠. 윤혜린이 외쳤습니다. 심정지. CPR을 시작했습니다. 도윤은 가슴을 압박했죠. 하나, 둘, 셋, 넷, 다섯. 하나, 둘, 셋, 넷, 다섯. 30회 압박, 2회 인공호흡. 반복했습니다. 윤혜린은 약물을 준비했죠. 에피네프린 투여, 아트로핀 투여. 제세동기 충전. 기계에서 삐소리가 났습니다. 충전 완료. 쇼크 갑니다. 모두 떨어지세요. 버튼을 눌렀습니다. 전기가 흘렀죠. 회장의 몸이 들썩였습니다. 심전도를 확인했습니다. 여전히 평평했습니다. 다시 CPR을 계속했습니다. 2분이 지났습니다. 3분, 4분. 도윤의 이마에 땀이 흘렀습니다. 한 번 더 제세동. 두 번째 쇼크. 전기가 흘렀습니다. 회장의 몸이 다시 들썩였죠. 윤혜린이 외쳤습니다. 리듬 돌아옵니다. 심전도의 파형이 나타났습니다. 규칙적인 파형이 화면에 그려졌죠. 심박수 60, 70, 80. 정상으로 돌아왔습니다. 회장의 심장이 다시 뛰기 시작했습니다. 가슴이 오르락 내리락 했죠. 호흡이 돌아왔습니다. 도윤은 숨을 크게 내쉬었습니다. 동시에 증거가 움직였습니다.
서재혁이 바꿔치기한 병원 약의 바코드 로그가 자동으로 백업됐습니다. 약제실 출입 기록이 서버에 전송됐죠. CCTV 영상이 클라우드에 저장됐습니다. 홀터 검사 데이터가 병원 시스템에 업로드됐습니다. 모든 게 실시간으로 기록됐습니다. 디지털 증거가 눈앞에서 생성되고 있었습니다. 4시 30분 경찰이 병원에 도착했습니다. 도윤이 미리 신고해 놓았던 겁니다. 형사 2명이 약제실로 향했죠. 서재혁은 복도 끝에 서 있었습니다. 모든 게 끝났다는 걸 깨달았죠. 도망칠 수도 없었습니다. 증거는 눈앞에서 작동하고 있었습니다. 말이 아니라 기록으로, 설명이 아니라 시스템으로 진실이 드러난 겁니다. 형사가 다가왔습니다. 서재혁 씨죠? 살인 미수 혐의로 체포합니다. 수갑이 채워졌습니다. 차가운 금속이 손목을 조였죠. 서재혁은 도윤을 바라봤습니다. 도윤은 합장했습니다. 서재혁은 고개를 떨궜습니다. 어떻게 알았습니까? 사주는 거짓말하지 않습니다. 서재혁은 끌려갔습니다. 경찰차에 태워졌죠. 정무성은 소식을 듣고 조용히 사라졌습니다. 신도의 장직을 내려놓았죠. 사표를 팩스로 보냈습니다. 얼굴도 보이지 않았습니다. 도윤은 법당 앞에 섰습니다. 하늘을 올려다봤습니다. 구름이 흘러갔습니다. 해가 떠올랐죠. 모든 게 끝났습니다. 2번째 목숨을 살렸습니다. 시퀀스 8 결말 감정 회수와 순환. 일주일 후 공개 기자회견이 열렸습니다. 강문철 회장이 단상에 섰습니다. 카메라 플래시가 쉴 새 없이 터졌죠. 기자 100여 명이 몰려들었습니다. 방송사 중계 차량이 줄지어 서 있었습니다. 회장은 떨리는 목소리로 말을 시작했습니다. 오늘 이 자리에 선 것은 고백하기 위해서입니다. 장내가 조용해졌습니다. 모두가 귀를 기울였죠. 내 목숨은 이 스님이 살렸습니다. 2번이나. 회장은 도윤을 바라봤습니다. 도윤은 뒤쪽에 조용히 서 있었죠. 승복근이 새로 달려 있었습니다. 그리고 내가 덮은 죄는 내가 바로잡겠습니다. 회장은 10년 전 건설 현장 사고를 고백했습니다. 목소리가 떨렸죠. 7명의 이름을 하나하나 불렀습니다. 김영수, 박철민, 이정호, 최대식, 한명수, 윤석진, 정태우. 유족들이 객석에 앉아 있었습니다. 눈물을 흘렸죠. 10년을 기다린 진실이었습니다. 사고사로 처리했습니다. 하지만 사고가 아니었습니다. 제 비서실장의 계획된 범죄였습니다. 저는 그것을 눈감아줬습니다. 회장은 고개를 숙였습니다. 용서를 구합니다. 유족분들께 진심으로 사과드립니다. 유족 1명이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백발의 노인이었죠. 김영수의 어머니였습니다. 천천히 단상으로 걸어왔습니다. 회장은 무릎을 꿇었습니다. 용서해 주십시오. 노인은 잠시 회장을 바라봤습니다. 그리고 떨리는 손을 내밀었죠. 일어나세요. 이제라도 말씀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회장은 노인의 손을 잡았습니다. 눈물이 흘렀죠. 기자들이 질문을 쏟아냈습니다. 보상 계획은? 유족 1분당 10억 원, 그리고 안전재단을 설립하겠습니다. 기금 1천억 원 출연하겠습니다. 비서실장과의 관계는 20년 동안 속았습니다. 제 불찰입니다. 사람을 보는 눈이 없었습니다. 주지스님을 어떻게 만나셨습니까? 제가 죽으려던 순간 살려주셨습니다. 2번이나. 그리고 진실을 보여주셨습니다. 기자회견이 끝난 후 회장은 도윤을 찾아왔습니다. 손에 무언가를 들고 있었죠. 작은 비단 보자기였습니다. 조심스럽게 펼쳤습니다. 찢긴 승복근이 나왔습니다. 청문회 날 바닥에 떨어진 그것을 회장이 주워간 것이었습니다.
회장은 사람들 앞에서 무릎을 꿇었습니다. 기자들이 다시 카메라를 들었죠. 회장은 직접 그 끈을 묶어 도윤에게 돌려줬습니다. 손이 떨렸지만 정성스럽게 매듭을 지었죠. 한 번, 두 번, 세 번. 단단하게 묶었습니다. 존엄이 회복되는 순간이었습니다. 도윤은 합장했습니다. 조용히 말했습니다. 운명은 적혀 있어도 선택은 사람이 합니다. 회장은 깊게 고개 숙였습니다. 눈물이 바닥에 떨어졌죠. 신도들이 박수를 쳤습니다. 처음엔 한두 명, 그러다 10명, 20명. 결국 모두가 일어나 박수를 보냈습니다. 우레와 같은 박수 소리가 회의실을 가득 채웠습니다. 정무성도 박수를 쳤습니다. 구석에 조용히 서서 고개를 숙였죠. 용서를 구하는 눈빛이었습니다. 도윤은 법당으로 돌아갔습니다. 산길을 걸어 올라갔죠. 바람이 불었습니다. 새로 단 승복끈이 펄럭였습니다. 법당에 들어가 주지 인장을 제자리에 놓았습니다. 창밖으로 해가 떠올랐습니다. 새벽 안개가 걷히고 있었습니다. 산길이 선명하게 보였죠. 회장이 죽으려던 그 가드레일도 보였습니다. 도윤은 승복끈을 만졌습니다. 매듭이 단단했습니다. 찢어졌지만 다시 이어진 끈, 부서졌지만 다시 세운 존엄. 촛불을 켰습니다. 합장했죠. 그날 스님은 2번 살렸습니다. 한 번은 목숨을, 한 번은 영혼을, 그리고 자신도 살렸습니다. 말이 아니라 행동으로, 설명이 아니라 증명으로. 법당 밖에서 새소리가 들렸습니다. 아침이 밝았습니다. 새로운 하루가 시작됐습니다. 끝까지 들어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가정의 평안과 행복을 기원하겠습니다. 이야기가 좋으셨다면 구독과 댓글 남겨주시고 다른 사연에서 만나 뵙겠습니다.